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언제쯤 나올까 했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예, 58.6%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 리얼미터가 비교를 했습니다. 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첫 주에 52.1 예. 나왔습니다. 근데 예. 이번 이재명 대통령 58.6이니까 그래요. 조금 높은 정도고요. 근데 예. 둘 다 50%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예. 긍정률이 무려 81.6이었다고 합니다. 81.6%. 예. 예, 아주 높은 그래요. 정도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대인데 54.8. 예. 이명박 전 대통령 76.0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50%대 후반이지만 그래도 60% 가까운 50%대 후반 네. 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이고요. 예. 직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난 9일부터 13일 조사를 했고요. 예. 근데 이게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가 넘어가면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윤석열 대통령 대비해서는 예. 지금 6.5%포인트 더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오차 예. 범위를 넘기는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군요. 표본 크기가 좀 예. 작았으면 한 1,000명이었으면 예. 그러면 오차 범위에 걸쳤나 하는 정도가 될 그렇군요. 텐데요. 예. 지금 오차 범위를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한국 갤럽 조사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갤럽 조사는 예. 이건 이제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마지막 이제 긍정평가 임기 종료 전에 마지막 긍정평가율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분석이네요, 분석. 네네, 분석입니다. 예. 근데 직무 수행 이제 임기 1년 차와 이제 임기 마지막 때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예. 처음과 끝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낮았고 예. 낮게 시작했고 낮게 끝났고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71%로 시작해서 6%로 끝났고요. 예. IMF 외환위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71%인데 24%로 끝이 났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였는데 27%로 끝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작은 이런데 과연 끝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예. 부정평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긍정만 봐요. 그래요. 근데 부정평가가 지금 역대 대통령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40.6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34.2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문재인은 10% 됩니다. 부정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게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부정평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요. 네. 임기 1년 차와 마지막 긍정 평가율을 조사를 제가 분석해 드려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공직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신감을 내비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유형의 대통령은 대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소통을 정말 잘한 대통령.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60% 넘게 임기를 마무리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호세 대통령 바로 우루과이 대통령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뭐 70%로 마감을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한국 갤럽 조사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래요? 예, 그 전혀 어렵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통령의 지지도 즉 그 긍정평가죠. 긍정평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그 전에 공직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런 단체장들은 3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끝나거나 2번 끝났을 때 다음 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좀 있겠네요. 정당 지지도를 볼까요? 한국 갤럽 조사 보니까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25%포인트 차이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갤럽은 갤럽 조사인데 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21이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리얼미터도 그렇고 MBS 조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MBS 조사는 제가 수치 말씀 안 드리니까 네. 개요는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빅토리 이펙트, 승리 효과. 예. 근데 이제 승리 효과지만 매력에 의해서 정당의 경쟁력에서 얻는 지지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저현상,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층들이 대선 때는 그래도 결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겨야 된다. 보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다음에 반 이재명 정서도 대선 때는 작동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끝나고 나니까 뭡니까?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지지율은 21%,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21%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빨간등이 켜진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15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송원석 신임 대표가 아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이 국민의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46%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 그러니까 승리 효과라면 그렇죠. 국민의힘 21%는 패배 효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패배했기 때문에 예. 이른바 대선을 위해서 뭉쳤던 지지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라고 해서 지지하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 수준을 알고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민주당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의 경쟁력이 있어서 46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상대 경쟁 정당이 무기력하고 대선을 승리했고 이런 기저현상들 탄핵 국면에 이게 합해져서 46이라는 점을 또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네. 25% 격차 거의 더블 스코어를 넘어선 정도인데요. 그래요. 예.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 수치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한 번 더 빠지면 10%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이 이제 그때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예. 이제 뒤에 미래통합당이 되는데요. 그 당들이 오차범위 이내까지 민주당과 함께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 꽤 걸렸습니다. 그래요?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요. 예. 2021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까지 그때까지 가서야 겨우겨우 오차범위 내로 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6대 21이라고 했을 때요. 격차 25%포인트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려 3, 4년이 걸린 건데요. 그래요? 그 시간 동안 있는 게 지방선거, 예.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분발해야 될 때다라는 부분 한 가지와 또 다른 지표를 한번 더 보시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 요 정당 조사는 이제 12, 13일 조사를 했고 1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네. 무선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두 번 조사에서 4.4%포인트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49.9니까 50에 가깝고요. 예. 국민의힘은 30.4%인데 이게 4.4%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언론에서 친윤적인 인물이다 자꾸 이렇게 부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다, 뉴페이스다, 이제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군요. 자꾸 개파를 자꾸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알겠습니다.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도 있었네요. 자,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건 이제 갤럽 조사입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예. 적합하다가 49%, 적합하지 않다가 23%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 시점이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아. 이 많은 논란들이 예.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가 중요한 오늘이 것이 19일이니까요. 네. 예. 이 49%에서 유독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적합에 대한 의견이 높았던 지역을 보면 호남이고 예. 연령대로 보면 40대 50대거든요. 예. 보겠습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논란이 없을 때에 이렇게 높게 지지를 해줬는데 예. 이 논란이 이제 수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수습이 안 된다면 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과연 적합이나 부적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자칫 부적합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지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들이 예. 결코 간단하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네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정, 아, 중, 비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은 예. 정치 자금, 예. 아는 아빠 찬스, 예. 그다음에 중은 중국 학위, 예. 빌은 빌라 예. 전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보도로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맞아떨어지고 자료가 나오면 해명이 돼요. 네. 그런데 지금도 방금 전에 김봉신 부대표가 얘기를 예. 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이 지지율이 문제지만 20%대 또는 30%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기력한 경쟁 정답, 그다음에 대선 승리 효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민주당이 너무나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몰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 인사청문회에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민주당에서 채택 신청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들이 왜 필요한 거죠? 인사청문 그러니까 이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분명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후보로 총리로서의 자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정인으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게 민주당에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 거죠. 그래요. 지금 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니까요. 그 사이에 또 추가 관련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갤럽은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 후보 적합 평가를 과거 국무총리들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직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38입니다. 38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민석 49니까 한 11%포인트 더 김민석 후보자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낙연 전 총리는 6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 시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절이 된 건데 둘 다 인수위가 없습니다. 인수위가 그렇네요. 없이 시작을 했는데 60대 49면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배 수장님 정확히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계층별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달리 나타난다 이런 건데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적합하다는 평가가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게 다른 양상이에요. 3배입니다. 75%가 적합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문제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50%예요. 그럼 전체 평균 49하고 거의 같죠. 그렇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배 수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의혹 때문에 중도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이게 계속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보통 중도가 확 빠지면 어렵습니다. 유지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좀 이렇게 정리해서 앞글자 따서 이렇게 말씀 주신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국민 정서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평가를 달리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청문회 과정에서 좀 여론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각종 여론조사를 지금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요.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잠깐 볼까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길 리서치가 내놓은 조사 결과인데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결과이고 자동응답 조사 결과죠.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로 확인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차기 당대표 적임자를 물어봤는데요. 이 김문수 전 후보가 20.3, 한동훈 전 대표가 16.3인데 이건 전체 응답자입니다. 아 그래요? 20.3 김문수, 한동훈 16.3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르죠. 예. 이 김부신 부대표 다르죠, 그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22.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은 42.0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격차가 그렇죠 더 벌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실제 지금 당 대표 선거는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당 대표 선거 방식으로는 이 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구도가 되는. 뭐 반드시 뭐 앞으로 이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상당히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나선다면 유리한 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진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나왔습니까? 같은 조사인데요. 이 조사가 한길리서치 조사입니다. 쿠키뉴스가 의뢰를 해서 14, 15, 16 조사인데 이 조사 방법이 약간 무선 ARS가 95.2% 그래요. 그리고 유선 전화 면접이 4.8% 이렇게 듀얼 모드 섞여 있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그 조사 국민의힘 당대표와 관련된 적합도 조사도 있었는데 같은 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사는 선택지를 불러주는 조사였습니다. 물론 기타가 있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극우적 이미지 그리고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의 요구 또 후보의 정책과 공약 비전이 미흡했기 때문 이렇게 세 가지를 불러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체 평균에서는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의 요구 때문이다가 34.8%니까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은 극우적 이미지 24.8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꼭 나가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식 부대표와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의 요구 때문이 34.8로 가장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4.0%가 가장 많은 비율인데요. 기타입니다. 아, 기타예요? 자, 기타.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세 가지, 즉 극우적인 이미지,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의 요구, 후보의 정책 공약, 비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기타가 34.0%예요. 기타가 뭘까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걸로 지금 따지는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뭐 단일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가령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때 뭡니까 유죄가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빨리빨리 돼서 유죄가 됐으면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극우적인 이미지라든지 내란 종식이라든지 이 후보와 관련된 여기보다는 외부에 지금 관심을 더 두시고 그러면 이거는 서운한 마음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뭐냐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서운하고 승복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속에 민심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8월 2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꽃인데 사선의 정청래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네요. 여론조사 꽃이 조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여론조사 꽃은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취하는데 이건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해서 1,009명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 경우에는 그 앞에 무슨 수식어를 안 붙여주고 사람 이름만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뭐 정청래, 박찬대,
박용진, 김경수 뭐 직책 같은 거 안 불러주면 수식어를 붙이면 좀 달라지나 보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식어를 그래요? 붙이면 아. 몇 선 의원이다. 예. 뭐 아니면 지금 현직은 뭘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사실 응답하시는 분이 그런가라고 해서 자기 네. 마음에 드는 쪽으로 조금 더 바뀔 수 있는데 예. 그냥 이름만 쭉 불러줬을 때 전체 평균 값으로 보면 네. 정청래 28.2, 28.2, 박찬대 16.5로 예. 두 명이 두 자릿수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박용진 7.7, 김경수 5.4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군요. 예,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예. 여기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듯한 그런 어떻게 인상을 주고 나타났어요?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엔 예. 45.6%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정청래라고 응답을 했고요. 예. 박찬대 응답은 27.2%니까 이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진 3.0, 김경수 4.7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이 룰은 그러니까 규칙은 예. 여론조사는 30% 반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당원, 권리당원이 55% 반영이고요. 아. 대의원이 15% 반영입니다. 예. 그리고 3명을 추려서 조사한 후에 이렇게 대결을 벌인 후에 절반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된다고 하면 1, 2등만을 추려가지고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선호 투표예요? 결선 투표하고 비슷하긴 한데 예. 미리 내가 2등은 누구 좋아한다 뭐 이렇게 찍어놓고 아, 그래요? 그 1등만 추려서 한번 계산을 해봐서 잘 안 되면 예. 그러면은 사람을 빼고 2등 뭐 찍은 그거를 또 한번 그렇군요. 다시 한번 보자 더 해보자라고 하는 형태의 선호 투표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양강 중에서 누가 나머지 3위, 4위 뭐 짜투리 후보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짜투리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조금 그 연부역강한 그런 3위, 4위 후보. 3위, 4위 예. 후보들이 나오신다면 이분들의 표를 어떻게 가져가시느냐 예. 2등이 또는 뭐 1등이 이거에 따른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결과를 단순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네요. 예. 근데 결선 투표하는 거하고 선호 투표하는 거하고는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선 투표는 결과를 딱 보고 1, 2등을 보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요. 찍는 건데요. 선호 투표 같은 경우에 자기 선호를 야. 그냥 다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자, 지금 정치 성향별로도 짚어주셨나요? 예, 정치 성향별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예.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는 예. 이게 진보 성향자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예. 정청래 47.4, 47.4. 예. 예, 박찬대 23.4로 그렇군요.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역시 이 양강 후보 쪽으로 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부 떠도는 소문에 예. 따지면은 둘 다 이제 이재명, 예. 친명 대 친명의 대결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더 가깝냐? 그래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뭐 이제 시작이니까 8월 2일까지 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직 결심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거의 결심이 되는 느낌이고요. 그래요? 출마를 거의. 다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푹 잤다.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우리 엄마 예쁜데?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큐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화성 특례시가 선보이는 AI의 모든 것 마스 2025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됩니다. AI 특별관, 혁신 컨퍼런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만나보세요. 지금 마스2025.AI에서 등록하세요.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아몰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네, 목요일 순서였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